지적 측량 1장의 예상 문제 우리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측량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목적에 따른 분류는 이거 굉장히 올드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천문관측이 목적이냐, 거리냐, 수준이냐, 지적이냐, 뭐 다 목적이 맞죠. 근데 지금 답이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리 측량이라고 하는 이 거리가 관측 도구, 즉 장비에 의한 분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측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장비가 장비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하는 게 줄자에 의한 거리 측량 이런 식으로 한정한다면, 그렇죠? 스틸 테이프나, 그렇죠? 스틸 테이프, 과거의 줄자를 테이프라고 불렀어요. 스틸 테이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자, 그런 경우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아니 거리 관측을 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리를 관측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 거리와 각의 조합을 통해 평면적인 위치 관계, 평면에 대한 위치 관계를 구한다. 요게 이제 목적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적 측량도 지적 측량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평면의 위치 관계에다가 어떤 필지의 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는 거죠. 수준 측량도 평면의 위치 관계를 구한 그 관계에다가 거기다가 높이 값을 이제 더 얹게 되면 이 높이를 통해서 각각 높이 차라든지 혹은 뭐 표고, 지반고 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별자리의 위치 관계들을 통해서 지상의 어떤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지적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 측량 기준에서 회전 타원체 편평률로 오른 것은, 일단 편평률이라고 하는 게 장반경에 대한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이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략 장반경을 한 6370이라고 보고 단반경은 6350이라고 본다면 대략 한 6370분의 20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분자를 1로 만들어 주게 되니까 분자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를 20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 분자는 1이 되고 6000을 20으로 나누니까 300 정도가 되겠죠. 대략. 그래서 300분의 1 언저리의 값을 얻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편평률은 우리나라 지적 관련 법률에 나와 있는 편평률은 막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명시가 되어 있어서 299. 얼마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값을 우리가 딱 뭐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뭐 6300분의 1이다, 500분의 1 이게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이냐? 우리나라 수준면은 1911년 인천의 중등 해수면 값을 기준으로 했다. 이거는 과거에 1911년이면은 일제 강점기죠. 그렇죠? 일제 강점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1948년에 해방될 때까지 45년이네요. 죄송합니다. 45년. 그 다음에 이제 48년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던 때죠. 그렇죠? 정부 수립을 하던 때. 1945년이 해방이네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인천뿐만 아니라 뭐 5개의 검조장이 있죠. 북에 보면 뭐 진남포, 청진, 원산, 북에는 이런 험조장이 있었고 남한에는 목포가 있었죠. 목포하고 진남포, 목포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이제 5군데의 검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1911년도 그때 관측한 기록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좀 옳지 않다라고 보겠죠. 두 번째, 일반적인 측량에 많이 사용되는 좌표는 극좌표가 아니라 평면 직교 좌표가 되겠죠. 평면 직교 좌표, 그래서 북축을 X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동서축을 Y축으로 본다.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 세 번째, 지각 변동, 또 기하천이나 항로의 측량, 지각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런다면
굉장히 거시적으로 봐야 되겠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천이 길고 항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평면 측량이 아니라 지구를 평면으로 보면 안 되고요. 대지로 봐야 되겠죠. 측지 측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위도는 어떤 지점에서 준거 타원체의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표시한다. 그래서 준거 타원체의 법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타원체 법선이라고 한다면 이건 측지 위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위도는 그래놓고 뭐 꼭 측지 위도뿐만 아니라 천문위도도 있는데 천문위도 같은 경우는 지오이드의 연직선과 그렇죠? 법선이 아니라 지오이드의 연직선과 적도면이 이루는 각을 천문위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예전의 얘기를 지금의 얘기인 것처럼 쓴 요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다음 중 측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 측지계에 따르지 아니하는 지적 측량의 경우에는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으로 좌표를 표시한다. 그렇죠. 세계 측지계를 따르게 되면 세계 측지계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베셀 타원체를 써서 베셀 타원체에 의해서 타원체를 구성을 하고 그랬는데 지적 측량 같은 경우는 가우스 상사 이중 투영 그러니까 이제 타원체를 구의 형태로 구를 다시 평면의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중 투영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에서 거리와 면적은 지평면상의 값이 아니라 수평면상에서의 값이 되겠죠. 기준면상에서의 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고 세 번째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기도 원점과 수준 원점으로 한다. 그래서 경기도 원점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존재하고요. 수준 원점은 인천의 인하공업전문대학 내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다음 4번에 위치는 세계 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높이의 기준점은 평균 해수면, 즉 높이값이 이제 0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리학적 경위도, 그러니까 지리학적 경위도에 대한 원점은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경위도 원점에 있다라고 했죠. 수원에. 4번도 옳은 설명이다. 그러니 2번 내용이 잘못된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에 지구 공유를 고려하는 대지 측량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뭐가 빠졌냐면 지구 공유를 고려하는데 정밀도를 100만 분의 1로 한다. 100만 분의 1 정밀도일 때 이런 말이 빠졌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100만 분의 1이냐 10만 분의 1이냐에 따라 이 값들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100만이라고 한다면 1 써놓고 자 그래서 100만 분의 1 써놓고 0이 6개가 들어가는 뭐 이렇게 쓰든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하든가 10의 6제곱분의 1이라고 하든가 자, 요게 지금 정밀도가 됩니다. 이런 정밀도 하에 그 정밀도를 이렇게 쓰겠죠. D분의 D-D. 그러니까 D-D는 거리 오차가 되고 대문자 D는 구면상 거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거리, 그러니까 평면 거리, 평면상 거리와 구면상 거리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오차를 거리 오차를 구면상 거리 실제 값으로 실거리로 나눠준 자 요게 12분의 1의 r제곱분의 d의 제곱의 형태로 표시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요 d분의 d-d를 우리는 정밀도라고 부르죠. 정밀도가 12분의 1의 r제곱분의 d의 제곱. 이때 r은 6370km요. d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의 제곱은 d분의 d-d에다가 1분의 12 곱하기 r제곱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 보면 d분의 d-d는 100만 분의 1이 될 테고 r은 6370의 제곱을 대입을 하면 요 값이 대략 한 22km
그렇죠? D가 22kg라는 얘기는 그거의 반 11kg라는 얘기다. 근데 11kg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의 면적은 뭐냐면 두 점 A와 B점을 연결하는 원이다라고 했을 때 R은 11kg라면 이때 원의 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혹은 파이 R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파이 곱하기 R이 11kg라면 대략 한 400제곱킬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설명할 문제는 아닌데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6번에 지구의 곡률로부터 생기는 길이의 오차를 200만 분의 1까지 허용한다면 반지름 몇 킬로까지 평면으로 보는 게 옳은가? 우리 아까 방금 풀었던 그 문제에서 R제곱분의 D의 제곱 반지름 몇 킬로미터까지 일단 D를 구해서 정밀도가 지금 200만이라고 했죠. 200만 분의 12 곱하기 6370의 제곱. 근데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곱은 루트를 밖으로 보내니까 6370이 되고 200만이라는 얘기는 2 곱하기 1000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0이 밖으로 나가고 2는 안에 남고 12도 안에 남겠죠. 그러면 루트 6입니다. 그러면 대략 6.37에다가 루트 6이면 한 2 얼마 되나요? 2점 한 뭐 얼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D는 한 10, 한 5, 15 정도? 예. 한 15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 15kg의 반은 7.5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계산할 때 200만 분의 1이다. 200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 밖으로 보내고 루트 안의 값. 루트 6이 뭐 대략 2보다는 크고 그렇죠? 3보다는 작다. 한 2.5 정도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한 값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답을 하나하나 뭐 50만 분의 1일 때는 얼마고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죠?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관계들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지구상에 50km 떨어진 두 점의 거리를 측량하면서 지구 평면으로 간주했다면 거리 오차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할 때 D분의 D 마이너스 D 이걸 정밀도라고 불렀는데 예, 정밀도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12분의 1의 R 제곱분의 D의 제곱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리 오차라고 하는 D 마이너스 D는 위식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D를 곱해주면 D와 D가 없어지고 오차가 되겠죠. 여기다 D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12분의 1에 R제곱분 D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정밀도를 먼저 구하고요. 그렇죠? 정밀도를 구해놓고 그 정밀도에다가 D를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12분의 1에 6370의 제곱분의 50의 제곱. 요게 이제 정밀도가 되고 거기다가 50kg를 곱해 주시게 되면 이게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 제곱 없애고 요렇게 이제 제곱 없애는 게 아니군요. 요걸 계산을 일단 해야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6370의 제곱분의
50의 제곱. 요걸 계산하고 거기다가 50km. 그런데 이제 50km 답을 보니까 다 미터로 돼 있잖아요. 요것도 킬로미터, 요것도 킬로미터니까 단위는 없어지고 여기다 이제 킬로미터를 쓸려다가 1000을 곱해주면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요 계산으로는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예. 그냥 막바로 계산을 했네요. 예. 그렇죠? 막바로 계산을 해서 거리 오차는 이렇게 구한다. d-d 분의 d를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쓸려다가 거기다가 d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d의 세제곱이 거리 오차가 됐다. 요거를 근데 뭐 제곱도 지금 계산 못 하는데 6370의 제곱 예? 50의 세제곱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예, 답이 25.7cm 0.257이라고 하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좀 안타까운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다음 관계 중에 옳은 것은 n은 횡 곡률 반경, m은 좌우선 곡률 반경, 그 다음에 a는 적도 반경, 장반경이라고 부르겠죠. b는 극반경, 단반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측량 원점에서의 평균 곡률 반경은,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곡률 반경을 구하라 그러면 적도 쪽 반지름이 두 축이 되고 극쪽 반지름이 한 축이 돼서 2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 이건 1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틀렸죠? 두 번째, 타원에 대한 지구의 곡률 반경은 타원에 대한 지구의 곡률 반지름은 여기 지금 이제 횡 곡률 반경과 좌우선 곡률 반경의 조합으로 루트 mn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건 편평률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의 편평률은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a분의 a-b다 이렇게 써주셔야 될 얘기가 잘못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편심률, 이심률이라고 하면 a의 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루트 값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대략 한 0.08 정도의 값이 나온다. 그렇죠? 20년. 4번이 옳은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에 기하학적 측지학의 3차원 위치 결정에 맞는 것은 뭐냐? 기하학적 측지학이 있으면 물리학적 측지학이 있겠죠. 그렇죠? 물리학적 측지학은 지구의 내부의 특성이라든지 지구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기하학적 측지학이라고 하면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도, 경도, 진북 방위각이라기보다는 좌우선 수차도 아니고 높이를 표시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도와 경도와 높이. 그래서 경위도 원점을 통해 그 다음에 수준 원점을 통해 각각의 높이 값을 경도와 위도 값을 얻어내는 그게 3차원적인 위치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10번에 지구의 기하학적 성질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지구상의 좌우선은 양극을 지나는 대원의 북극과 남극 사이의 절반이 된다.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을 지나는 대원의 북극과 남극 사이의 절반이다. 뭐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좌우선이라고 하는 게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선이다. 그냥 이러면 되는데 사이의 절반이에요? 사이의 절반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측지선은 지표상 두 점 간의 최단거리다. 맞는 얘기죠. 최단거리를 우리는 측지선이라고 한다. 항정선은 좌우선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그 선 내각점이 북으로 갈수록 방위각이 커진다. 항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등 방위선 이렇게 얘기하죠. 방위각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3번 뭐 아주 틀렸네요. 그다음 4번에 지표상 묘유선은 지구타원체상 한 점의 법선을 포함한다. 그래서 묘유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점의 법선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묘유선은 동서선을 의미하게 된다. 동서선을 의미한다면 좌우선은 남북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직교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뭐 3번이 틀렸고요. 1번의 설명도 뭔가 좀 비슷하게 가다가 좀 잘못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3번이 더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11번에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측지선은 지표상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선이다. 이 앞선 문제에서 봤고요. 항정선은 좌우선과 항상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지표의 선이다. 그렇죠? 좌우선과 항상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게 이게 방위가 되는데, 방위각이 되는데 등방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등방위선. 3번의 라플라스 점은 중력 측정을 실시하기 위한 점이다. 라플라스 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측량한다기보다는 중력 측량을 한다라기보다는 측지 측량과 천문 측량, 측지 방위각, 측지 삼각과 천문 방위에 의한 삼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 한 50km마다 하나씩 어떤 뭔가 보정을 해주는 그러한 점들을 우리는 라플라스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실제 지구와 가장 가까운 회전 타원체를 지구 타원체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정선은 지금 답이 잘못 써 있어요. 3번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렇죠? 3번이라고 써야 맞고 요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력 측량을 하기 위한 점이 아니라 방위각과 경도를 측정해서 삼각망을 바로잡기 위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이 지금 3번이라고 답을 고쳐 쓰셔야 되겠습니다. 12번에 지구의 적도 반경, 극반경을 알려줬습니다. 타원체 편평률과 이심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 지금 뭐 구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300분의 1이냐 290분의 1이냐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심률은 계산 하나마나 0.080 요건 아니죠. 그렇죠? 0.008이 0.08 이렇게 쓰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 안 해봐도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편평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반경과 단반경의 차를 장반경으로 나누자. 그래서 6378 빼기 6356 6378로 나누는데 22가 되고 6378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22로 나누게 되면 6378을 22로 나누면 3으로 안 되죠. 66이 되니까 2로 하면 440 그러면 1978 9가 될까요? 이게 지금 답을 보면 8로 되겠죠. 8 하면 16, 176 그래서 218 딱 안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9로 하면 9, 2, 18, 18, 19, 19 또 20 289점 한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198 되니까 289.9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계산 드린 대로 지금 분자를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모값이 얼마가 되느냐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89분의 1이냐 즉 290분의 1이냐 300분의 1이냐 요거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299나 300이나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심률은 대략 한 0.08 정도의 값을 보인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에 중력 이상의 주된 원인은, 자, 그래서 지하 물질의 밀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물질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달과 인력, 여기 이제 달과 인력 때문에 중력이 물론 이제 이건 영향을 받기는 받겠죠. 그렇죠? 중력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받는데 그걸 중력 이상이라고 하진 않죠. 실측값과 표준 중력값과의 차를 말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하 물질의 어떤 밀도 차를 가지고 밀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력 이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거죠. 14번에 변의 길이가 40km인 삼각형 ABC의 내각을 오차 없이 실측을 했다면 내각의 합은 얼마냐. 이것도 이제 계산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 변의 길이가 40km인 정삼각형의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면적을 이제 왜 구해야 되냐면요. 편평률이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반지름의 제곱분의 A 라디안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도로 표시한 겁니다. 그렇죠? 라디안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래서 라디안의 형태로 구가량을 이제 표시를, 라디안을 곱해주면 1라디안에 해당하는 값은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지름은 6370이라고 알려줬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내려보면 60도가 되고 직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높이가 40의 반이니까 높이는 20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 40에 높이 20 루트 3.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거를 어찌어찌 계산했다라고 봅시다. 20의 제곱, 즉 400 루트 3이다. 400 루트 3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해 주시고요. 뭐 이래저래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걸 계산해 보니 답해 보니까 0.000017 라디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네요. 플러스 180도보다 초과되는 값인데 이게 0,9냐 17이냐 뭐 이걸 찾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을 보겠습니다. 지구의 곡률 반경을 알려줬고요. 구가량을 알려줬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구가량이라고 하는 것이 R 제곱분의 A 라디안이었다. 이렇게 이제 쓰는데, 구가량이 2초였대요. 자, 2초가 되려면 R 제곱 6370의 제곱, A는 모르겠고 이때의 로 값을 라디안으로 라디안이라 초로 써야 되겠죠. 답이 초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항에서 정리해 보면 A는 2초 나누기 대략 한 20만 초? 그렇죠? 206,125니까 637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만 분의 요거 2 나누면은 6370 10만. 그러면 대략 한번 66에 36. 예? 그렇죠? 66에 36. 6.3 하면 한 요 정도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유효 숫자를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10으로 나눴으니까 1을 몸값을 1로 나누면 그냥 그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6.37 곱하기 6.37 요걸 해서 자릿수만 맞춰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나오기가 곤란하죠. 출제가 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16번에 지구의 경도가 180도에서 경도 6도 간격으로 동쪽으로 행해서 구분하고 그 중앙의 경도와 적도의 교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경도를 6도 간격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뭐 얘기는 없지만 위도는 8도 간격으로 나누죠. 그래서 북위 80도와 남위 80도보다 넘는 그런 지역은 극쪽 지역은 무시하고 그 안에 부분만 표시하겠죠. 그래서 6도 간격씩 이렇게 나누고 예, 위도는 8도 간격씩 나누고 요거는 이제 UTM을 말하게 되는 거죠. 예,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라고 하는 UTM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은 중앙의 경도, 중앙의 경도가 원점이 되고 그러니까 경도대가 총 동경 180, 서경 180 합하면 360이 되고 그것을 6도로 나누면 60개의 경도대가 나오게 되겠죠. 60대의 경도대. 그래서 그 경도의 6도 사이의 중간이니까 한 3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하고 적도가 기준이 된다. 적도가 원점이 된다. 북위 80, 남위 80 사이를 지나는 적도 부분. UTM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에 우리나라에 설치된 수준점의 표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준점의 표고.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낸다. 도로의 시점을 기준으로 만저면 높이, 삼각점 높이 다 아니죠. 평균 해수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평균 해수면의 높이를 0으로 보고 그 0이라고 하는 바닷물의 높이에서부터 어떤 육지가 있다 그러면 수직거리 요거를 우리가 표고라고 부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반고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18번에 다음 중 실측된 중력값을 기준면의 값으로 보정하는 중력보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형보정, 이상보정, 고도, 아이소스타시 보정. 아이소스타시라는 게 이제 지각균형이라는 거죠. 지각균형. 그래서 지형보정 뭐 이런 건 있는데 이상을 보정한다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이상을 보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측값과 실측값과 표준값의 차이를 우리는 이상이라고 하죠. 중력 이상이라고 하고 예, 중력 이상을 각각 지형의 영향, 고도의 영향, 예, 지각 균형에 대한 영향을 보정할 거냐 이런 식으로 각각 보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19번에 다음 중 지자기 측량에서 필요한 보정이 아닌 것은 일변화 기계의 오차에 의한 시간적 변화, 기준점, 온도 뭐 이런 것들은 다 보정을 하게 되죠. 지자기 측량에 보정을 하는데 고도각을 보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항에 고도각을 보정한다 이런 거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평탄한 표고 700m 지역에 설치한 기선의 측정치가 800m였다. 기선의 평균 해변상 거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높이가 h가 되고 반지름 r이 되고 관측값과 관측값에서 실제 거리를 이제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식에 의해서 보정량은 r분의 LH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L0에서 C 값을 마이너스를 해주면 그러니까 보정량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하기가 되는 거죠. 빼주게 되면 실제 L이 된다. 그러니 지금 측정치 800보다는 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L0와 L은 L0가 크고 L이 작으니까 보정량만큼을 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값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만큼씩 한 4m 가량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한 10cm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6370에다가 그 다음에 L이 800이요. H는 700이다. 그럼 87에 56이니까 대략 이게 뭐 600은 아니지만 계산해 보면 지금 보면 얘는 킬로미터, 얘는 미터라고 쓰려면 0.8km에다가 얘는 미터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6370에다가 예, 0.8에 560이 되는 거죠. 560. 그러면 이게 대략 한 630이라고 한다면 한 0.1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0.1을 빼준다. 그래서 L 제로에서 0.1, 800에서 0.1을 빼니까 799.9가 됐다. 물론 딱 799.9가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지만 답을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제 얻어낼 수가 있겠죠. 21번에 지구 표면의 거리 100km까지를 평면으로 간주했다면 정밀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D 값이 지금 100km라는 얘기죠. D 값이 100km일 때 정밀도 D분의 D-D는 얼마가 되냐. 이거는 12분의 1에 R 제곱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분의 1에 6370의 제곱분의 100의 제곱. 예, 뭐 계산은 당연히 안 되겠죠. 12. 그러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죠. 그러면 0 2개, 0 4개, 점 여기 찍고, 점 여기 찍고, 억지로 한번 해보죠. 지금 분자는 1이 되니까 12 곱하기 63.7 곱하기 63.7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63.7 하지 말고 64라고 해봅시다. 64를 곱하면 16, 25, 24, 38 대략 한 4,000 정도가 되겠네요. 약 4,000. 4,000에다가 12 곱하면 5만 정도가 되네요. 자, 5만. 대충 계산하니 한 5만 분의 1 정도가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 불가능하진 않네요. 그렇죠? 분자를 1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소수점만 찍어서 63.7, 63.7, 1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약 한 5만 분의 1 정도의 값을 얻을 수가 있었네요. 22번에 지구상의 어느 한 점에서 지오이드에 대한 연직선이 천구의 적도면과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오이드에 대한 연직선하고 적도면하고 이루는 각이다. 자, 이게 지금 지오이드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구의 중심이 이렇다면 이때 이루는 각 파이를 지오이드라면 천문 위도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이게 타원체라고 한다면 측지 위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지오이드에 대한 연직선을 물었으니까 천문 위도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심 위도는 지구의 중심으로 연결했을 때가 되고, 그다음에 화성 위도는 이 타원체를 이렇게 이제 구의 형태로 환산했을 때 위치를 가지고 지심으로 연결하는 그것이 이제 화성 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22번의 답은 2번인 걸 알 수가 있겠죠. 23번에 중력 측정을 해서 지질 구조를 찾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측정 중력을 평균 해면상 중력치로 보정을 해야 된다. 측정 중력치를 평균 해면상으로 보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중력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측정 중력을 위도에 따른 표면 장력으로 환산해. 표면 장력으로 환산합니까? 위도에 따른 값으로 이제 환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커지는 건 맞는데 평균 해면상으로 보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표면 장력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 측정 중력을 보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표면 상태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죠. 지표면의 굴곡을 따라서 고도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된다. 고도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지표면의 상태. 그래서 꼭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부분을 골라라고 한다면 1번이다라고 얘기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좀 우기면 4번도 답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24번에 넓은 지역의 지도 제작 시 측량 지역의 GOED에 가장 가까운 타원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역의 측직의 기준이 되는 지구 타원체를 뭐라 그러냐. 어떤 특정 지역, 좁은 지역, 지구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좁은 지역의 기준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게 뭐냐. 그건 레퍼런스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레퍼런스를 의미하다 보니까 이제 준거 타운체를 말하게 되죠. 지구가 어떤 모양이냐, 회전하는 타원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국제적으로 그 지역의 그 지역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그냥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하는 게 뭐 베셀이라든지 헤이포드라든지 하는 국제 타원체가 되고 특정한 지역, 그 지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거 타운체를 쓰게 되겠습니다. 25번에 적도 반지름, 극반지름을 알려줬을 때 20률을 구하자. 자, 20률은 이거 지금 타원율이라고도 얘기하고 편심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어보나 마나 한 0.08 정도에 갑시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렇죠? 편평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면 편평률은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고 20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을 합니다. 그 식에다가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편평률은 뭐 쉬워요. 6377 77에서 5, 6 빼니까 21이죠. 그래서 6377 나누기 21 하면 3이 딱 되나요? 63 딱 되네요. 63 301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310인가요? 63 하면 안 되네요. 301이죠. 301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편평률은 20률을 물어봤으니까 3번을 답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26번에 구면삼각형 ABC 세 내각의 합이 다음과 같다. 세 내각이 다음과 같다.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20, 15, 35 더하면 15, 30, 50에다가 70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64, 67, 50 이거 얼마입니까? 181도 70분 그러니까 2도 10분이 180에다가 2도 10분을 더해준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도 10분이 구가량이 된다. 그러면 면적을 구하시오. 그럼 구가량 2도 10분은 R제곱분의 A 라디안이었다. 그러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인데 그러면 A는 2도 10분 나누기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6370의 제곱. 이게 지금 계산이 됩니까?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4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가 곤란하죠. 근데 억지로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제 아니면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방법을 써보세요. 파이분의 180 어차피 계산 안 되니까 1라디안은 그냥 20만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0만 초로. 그러면 2도 10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초로 환산해 보면 돼요. 자, 초로 환산하면 1도는 3600초니까 2도는 7200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분은요. 10분은 600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7800초가 되는 겁니다. 7800초. 그래서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A는 7800초 나누기 20만 초 곱하기 6370 제곱이니까 그렇죠? 요 초와 초. 그러면 아무튼 계산이 어렵긴 한데 이 지우면 이게 지금 한 100 몇십만이냐 이걸 찾는 거니까요. 2 지우면 39가 되겠죠. 7, 8 나누기 2 하면 39가 되고 그럼 39 곱하기 64 곱하기 64 637을 그냥 64라고 해보면 어차피 지금 뭐 100만 언저리에서는 똑같고요. 그렇죠? 아니면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40이라고 하고 63이라고 그냥 해봅시다. 그렇죠? 좀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63 곱하기 63 하면 3, 3은 9, 6, 3, 18. 6, 3, 18, 37. 그럼 대략 한 4 정도가 나오겠네요. 4, 4, 16. 그렇죠? 4, 4, 16. 그래서 대략 한 150만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답을 찾아봤습니다. 자, 27번에 지구상의 어느 한 점에서 타원체 법선과 지오이드 법선 일치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타원체 법선과 지오이드의 경우는 연직선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래서 타원체가 이렇게 있고 지오이드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타원체 법선은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되겠고, 지오이드의 연직선은 대략 좀 억지로 그리면 자, 요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각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연직선 편차라고 부르죠. 연직선 편차라고 부른다. 자, 28번에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어느 지점까지 연직거리를 뭐라 그러냐. 평균 해수면에서 어느 지점까지 연직거리를 우리는 표고라고 부르죠. 정표고라고 부릅니다. 타원체고는 뭐예요? 타원체고는 타원체에서부터 어느 지표까지, 어느 지점까지의 연직거리를 타원체면에서,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 평균 해수면이냐, 타원체면이냐에 따라서. 역표고, 지오이드고는 타원체고와 타원체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타원체고와 정표고의 차이를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오이드와 타원체 사이에, 지오이드와 타원체 사이에 타원체면과 지오이드면과의 차이, 그 사이의 높이 차를 우리는 지오이드고라고 부른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표고를 말하게 되겠죠. 자, 29번에 이미 지점에서 GPS 측량해서 타원체고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중력장 모델로부터 지오이드고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정표고는 어떻게 구하냐? 정표고라고 하는 값은 타원체고에서 지오이드고를 뺀 값입니다. 이게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57.234에서 지오이드고 25.578. 대략 뭐 한 28 정도가 되려나요? 30이 넘는군요. 30, 한 1 정도가 되겠네요. 빼기 25.578을 하면 빼보면 6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에서 5가 되겠고 11에서 6이 되겠고 31이네. 31.656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덧셈 뺄셈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실 때 표고는 타원체고에서 지오이드고를 빼서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에 높이를 표시하는 용어 중에 타원체로부터 지오이드까지, 그러니까 타원체에서 지오이드까지의 높이를 우리 뭐라 그랬냐면 지오이드고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30번까지 우리가 학습을 하고요. 좀 쉬었다가 31번부터 다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